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발레 두 번째 시간, 낭만 발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앞선 시간에는 발레의 어떤 기본적인 발전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두 번째로 볼 거는 낭만 발레가 무엇인가, 이거를 보게 될 거예요. 이게 되게 좀 재밌는 부분인데, 이미 당시는 또 낭만주의 시대이긴 했었기 때문에 낭만주의라고 뭐 바로 낭만 발레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재미있는 게 보통 예술 같은 경우에는 고전주의에서 낭만주의로 이렇게 발전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발레는 반대로 갑니다. 왜냐면 역사가 좀 짧기 때문에 이 낭만주의 시대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작품들이 많이 나오게 돼요. 그때인데 낭만 발레가 나오게 되고, 이때 프랑스에서 러시아로 발레가 수출되게 돼요. 그래서 이 러시아에서 이제 다시 고전주의 발레를 발전시키게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춤 같은 경우에는 낭만에서 고전으로 발전하게 되는 그러한 특징을 보여주게 돼요. 이게 좀 특이한 면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낭만 발레는 무엇이냐? 이거를 이해하려면 먼저 또 역사를 좀 알아야 돼요. 시기는 프랑스 대혁명기 그때인데, 대혁명이 터지면서 이 발레라고 하는 것에서 좀 많은 변화가 생기게 돼요. 특히 내용이나 뭐 테크닉, 기술적인 면에서 급격한 변화를 받게 되죠. 특히 그 당시에 유행했었던 예술 사조인 낭만주의의 영향을 아주 강하게 받게 돼가지고 1830에서 40년 정도 사이에 절정을 이루게 되죠. 낭만주의 화가 중에 유명한 사람을 하나 들어보자면 들라크루아를 들 수 있고요. 뭐 문학가들도 되게 많죠. 어떻게 이름이 생각 안 난다. 자, 아무튼 낭만주의는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고전주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기존에 아카데미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아카데미가 있게 되고, 아카데미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면은 그곳에서 좀 규칙이나 뭐 형식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엄격하게 정해놓는 경우가 되게 많죠. 자, 그러면은 낭만주의는 무엇이냐? 그 정해져 있는 규칙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움직임.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죠. 뭐 그림에서도 낭만주의는 그 신고전주의에 대한 반발로 시작이 되는 거니까요. 당시 시대적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프랑스 대혁명이 터진 이유가 뭡니까? 좀 더 인간답게 살고 싶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좀 더 자유와 이성, 합리성에 대한 생각이 훨씬 더 강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히 그 천부인권에 대한 생각과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던 시점이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자유주의가 많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그 자유평등 박애를 내세우게 되고, 그중 최고가 뭡니까? 자유가 되는 거죠. 자유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나를 얽매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규율 또는 규제에서의 해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좀 더 많은 자유를 추구하게 되고, 그러한 것들이 대혁명이라고 하는 형태로 등장하게 되는 건데, 이것이 이제 예술에 아주 많은 영향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간단히 생각하시면 돼요. 고전주의에서 그냥 벗어나는 거예요. 규칙상 규율, 아카데미가 끊임없이 가르치던 항상 고정화되어 있는 지식, 거기에서 전부 다 해방하길 원하는 것이고, 좀 더 감정적으로, 그리고 상상력을 좀 더 강조하는 방향으로 좀 더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그런 식으로 이제 나아가기를 원했던 어떤 운동의 어떤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낭만주의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낭만주의라고 하는 이름이 붙게 되면은 이게 무엇이냐라고 명확하게 좀 규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고전주의는 이야기가 쉬워요. 근데 낭만은 뭐라고 딱 말하기가 되게 좀 애매하죠.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적 환경에서 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몇 가지 특징은 명확하게 보여주기는 해요. 알겠죠? 자, 아무튼 중요한 건 무엇이다? 규칙과 규율에서의 해방, 벗어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좀 현실 도피적인 성향을 많이 보여줍니다. 왜 그렇겠어요? 자, 우리가 나중에 미술사에서 프랑스 대혁명을 할 때 좀 자세하게 말할 건데, 이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짧은 시기만을 보통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실제로는 훨씬 더 긴 시기 동안 혁명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거의 100년 넘는 세월 동안 혁명이 지속되게 되죠.
자, 계속해서 혁명 터지고 전쟁 터지고 그러면 사람이 사는 게 어떻겠어요? 피곤하죠, 솔직하게 얘기해서. 아무리 좋은 의미다 하더라도 사회의 불안정이 너무 커지게 되면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게 지옥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현실에서 좀 벗어나고자 하는 어떤 현실 도피적인 성향을 많이 보여주게 되죠. 이거는 모든 낭만주의 예술에서 발견되는 좀 공통된 특징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문학 같은 경우에는 좀 환상 문학 해가지고 뭐 요정이나 아니면 뭐 다른 세계나 이런 쪽의 이야기로 많이 빠지게 되죠. 현실에 기반을 두지 않아요. 약간 좀 판타지스러운 면이 좀 많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림 같은 경우에도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이국의 느낌, 특히 그 아프리카나 뭐 중동이나 이런 데 있는 뭐 동양의 여인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그러니까 좀 프랑스적이고 좀 유럽적인 것에서 좀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엿보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춤으로 만약에 들어가게 된다면은 어떤 식으로 보여주게 될 것인가? 간단합니다. 일단은 이야기는 그 낭만주의 문학이 가지고 있는 좀 환상적인 좀 판타지스러운 면을 많이 가져오게 되고요. 거기에다가 춤을 살짝 가미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그러니까 이야기 속에서 뭐 요정이 나오고 뭔가 막 이상한 뭐 환상성이 많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춤을 추는 사람도 약간 좀 요정같이 이러고 약간 좀 환상 같은 느낌을 줄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이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어떤 신비로움을 줄 수 있는 발레리나 이런 식으로 뭐 기술이나 뭐 외형이나 이런 것들이 발전하게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낭만성을 추구하는 데 적합하도록 발전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자면, 한 번 더. 자, 낭만주의는 무엇이냐? 기존에 있는 학교, 아카데미에서 정해놓은 뭐 규율이나 규칙에서의 벗어남. 이게 제일 중요해요. 더불어서 시대적인 상황이 주는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 전쟁, 뭐 혁명, 여기에서 오는 피로도가 너무 크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어떤 현실 도피적인 경향도 약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야기 같은 거, 낭만주의 문학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좀 판타지스러운 면이 많이 들어가게 되죠. 알겠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발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야기가 있고 그 이야기 위에다가 춤을 덧붙이는 형태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야기는 주로 어디서 많이 가져오게 되냐면은 당연히 낭만주의 문학에서 많이 가져왔겠죠. 왜냐면은 춤을 추는 입장에서는 결국 뭐가 필요하냐? 많은 관객이 필요하단 말이지. 당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뭔데? 낭만주의 문학을 좋아하는 거야. 그 판타지스러운 요정 나오는 거, 뭐 달밤, 숲속 이런 거만 좋아한다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춤을 어떤 무대를 꾸미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 이야기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을 거란 말입니다. 알겠죠? 근데 이야기는 그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춤을 추는 사람이 옛날에 어떤 막 귀족스럽고 막 보석 많고 막 아주 화려하게 그런 옷을 입고 춤을 춘다면 뭔가 좀 어때요? 안 맞잖아요, 이게 매치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춤을 추는 사람도 의상이나 테크닉이나 이런 것들이 이야기에 잘 맞게끔 변화할 수밖에 없는, 알겠죠? 그런 식으로 발전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낭만주의 발레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정말로 잘 이끌어낸 여자가 한 명 있었어요. 이 사람이 사실상 오늘날 발레의 어떤 거의 뭐 시조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죠. 그 사람 이름이 뭐냐면 마리 탈리온이라는 사람이에요. 1804년에 태어나서 1884년에 죽은 사람이죠. 낭만 발레 스타일의 어떤 확립자라고 보시면 돼요. 아버지 필리포 탈리오니한테 이제 춤을 배운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냥 우아함이란 무엇인가? 그건 바로 탈리온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아름답고 이 낭만주의 이야기, 낭만 문학의 이야기에 딱 맞는 발레리나의 어떤 스타일을 이 사람이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좀 굉장히 좀 예절이 있고 좀 우아하면서 그러면서 좀 가벼운 몸놀림을 통해서 좀 요정 같은 어떤 추상성을 이제 춤에다가 부여하게 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당대 사람들이 탈리오니를 보고 있으면 진짜 그냥 요정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게 돼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그러면 요정 같은 느낌을 줄 수 있을까? 자, 요정이 뭐예요? 날개 달려가지고 하늘을 이렇게 날아다니는 뭐 그런 애잖아요. 그죠? 그러면 춤도 어떻게 되겠어요? 하늘을 살짝 나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요정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 어떠한 테크닉을 발전시켜야 되냐면은 중력을 최대한 거부하는 거죠. 공중에 체류하는 시간이 최대한 길게, 그리고 공중에서 약간 정지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러한 테크닉을 발전시키게 되고, 이때 이제 탈리오니가 만들어낸 테크닉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발롱이라는 테크닉이 나오게 되죠. 이걸 정말 잘해가지고 진짜 말 그대로 요정 같은 느낌을 주게 되고, 또 그 보통 발레리나들은 보면은 발을 이렇게 발끝을 이렇게 탁 세워가지고 이제 탁 서게 되잖아요. 그죠? 요 테크닉도 이 사람이 개발하게 되는 거예요. 다리를 길게 하면은 다리가 좁혀지면서 좀 더 예뻐 보이기도 하면서 좀 더 어떻게 돼요? 하늘에 가까워지잖아요. 그래서 이 낭만 발레의 특징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하늘로서의 하늘을 향한 어떤 지향성이 굉장히 많이 엿보입니다. 우리나라 춤 같은 경우에는 대지에 딱 붙어가지고 딱 이렇게 이루어지는 춤들이 되게 많죠. 땅 위에서 이루어지고 땅을 지향하는 춤이라고 한다면, 발레는 철저하게 하늘을, 그리고 천상을, 그리고 판타지스러움을 지향하는 춤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하늘을 향해서 다가가기 위한 어떤 욕망의 표현으로 테크닉이 발전하게 되는 거죠. 알겠죠? 그 다음 또 뭘 하냐면은 옷을 만들어요. 그 막 치렁치렁한 그 옷을 갖다 버리고요. 옷을 좀 깔끔하게 개혁해가지고 로맨틱 튀튀라고 하는 의상을 만들게 되죠. 지금도 이 옷은 아직도 입고 있죠. 이 옷 같은 경우에는 낭만 발레의 어떤 상징 같은 의상이 되죠. 발목까지 내려오는 이렇게 둥근 형태의 하늘하늘한 의상을 이제 좀 비치게, 좀 시스루 느낌으로 만들어가지고 다리의 선을 정확하게 보여주게 돼가지고 훨씬 더 환상적인 느낌을 자아내는데 큰 몫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춤을 출 때는 최대한 하늘을 지향하면서 자세는 전반적으로 좀 야해야 돼요. 좀 요염해야 되고요. 선이 좀 더 깔끔해야 되죠. 특히 이 사람이 잘했던 게 뭐냐면, 상체를 앞으로 부드럽게 숙이면서 팔에는 무게감이 안 느껴지게끔 곡선을 살짝 만들어내고 다리를 뒤로 살짝 빼는 거예요. 내가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살짝 빼야 되면은 아주 기가 막힌 선이 나오게 되는데, 이걸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지젤 라인이라고 부르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선을 되게 강조하게 되고요. 그렇게 하면서 옷은 좀 하늘하늘하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좀 천상을 지향하는 것 같은 테크닉이 강조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주 우아한 느낌을 많이 주게 되고, 그리고 더불어서 야합니다. 이게 야한 게 핵심이에요, 사실은. 그래야 남자들이 좋아할 테니까. 그래가지고 당시에 많은 남성들이 얘네들이 춤추러 오면요, 와, 아주 그냥 뭐 눈을 동그랗게 또 그냥 쳐다봤다라고 알려져 있죠. 너무 예쁘고 우아하고 예의 바르면서 마치 내가
만질 수 없는 어떤 뭐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진짜 말 그대로 요정이 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데 너무 야한 거야. 뭔가 좀 섹시하다는 거지. 그러면 어떤 느낌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환장하는 거죠, 이제. 알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낭만 발레의 기본적인 틀이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틀을 만든 사람이 누구다? 마리 탈리 오네. 알겠죠? 이 사람이 이거를 만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이 어떤 당대의 어떤 대스타가 되게 되고, 요 안에서 다양한 낭만주의 작품들이 나오게 돼요. 몇 개만 얘기해보자면, 뭐, 파드 꽈트르라고 하는 게 있고, 라실피드라는 것도 있고요. 제일 유명한 지젤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뭐 있냐, 코펠리아라고 하는 작품도 있고요. 이 정도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올려지고 있는 작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만들어진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다가 이 낭만주의 발레가 조금씩 힘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러시아로 넘어가게 되면서 다시 또 고전주의 형태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걸 보고 고전 발레라고 부르게 되고,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대부분의 춤들은 러시아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 무엇을 할 거냐면, 낭만주의 발레의 개별적인 작품들을 하나하나 좀 해설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들은 다 살펴볼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